최근에 비유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걸 뻔히 알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뚱뚱한 아저씨가 사탕을 막 뿌리면서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굴 말하는지 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종원 씨에 대해서 왜냐고 성공한 외식 사업가죠. 제가 말하는 지점, 몇 년 전의 지점이나 지금 지점이나 하나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게, 백종원 씨가 텔레비전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음식이 점점 달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외식 공간에서 음식이 너무 막 달아지는 거죠. 온갖 것이 다 달아지는 거죠. 단 음식은 달게 먹고 달지 않은 음식은 달지 않게 먹어야, 그래야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달면 단 음식이 주는 그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달아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비평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마이 리틀 뭔가? 거기에 등장을 해서 설탕을 컵으로 들고 쏟아 부으면서 괜찮아요?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설탕에 대한 경계심, 이거는 내 개인 하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국가에서 설탕에 대한 경계심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공공보건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설탕은 음식을 많이 먹게 폭식을 유도를 해요. 과식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가져오는 지금 당뇨란 비만이란 이런 것들의 것이 대한 치료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것, 국가 전체 의료비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의 부담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당 저감화 정책을 펴요. 그래서 텔레비전 화면에서 설탕을 이렇게 막 넣으면서 그냥 그걸 좀 부끄러워하고, 설탕 원래 조금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기도 해요. 이랬으면 저는 있잖아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거니까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당뇨병과 관계없대요. 텔레비전 화면에서 설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백종원 이전에 절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저는 백종원 씨를 붙잡고 비난하거나 저격한 게 아니에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한테 제가 비판을 한 거였죠. 백종원 씨가 만약에 설탕을 그렇게 퍼넣는 걸 했다 그러면 그거 편집하면 돼요. 외식업체의 레시피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레시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식업체의 레시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설탕 듬뿍이거든요. 백종원 씨가 나와서 설탕을 듬뿍 넣는 것은 백종원 씨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 식탁에서 쓰는 레시피대로 하는 거죠. 다른 외식업소 사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설탕 듬뿍 솔직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넣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제작진이, 작가나 PD가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당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저거는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나요? CG를 넣어가지고 더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이렇게 막 퍼넣는 것으로,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딱 그거예요.
제작진들이 문제는 거예요. 제작진들이. 근데 그걸 사람들은 백종원 저격이라는 참 저급한 방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저는 백종원 저격한 적 없어요. 백종원 씨는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 사업가이죠. 대중의 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한 방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성공한 사업가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 근거 하나도 없어요. 12종의 막걸리를 넣고 테이스팅하는 것을 저는 제작진들의 편집 조작이라고 했지 백종원 씨 문제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왜 무슨 백종원이 저격으로 나와요? 저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다 제작진에게만 향해요. 그 출연자한테는 절대 무엇의 평가도, 어떤 평가도 안 해요. 왜? 최종의 방송되는 그 내용의 최종의 책임은 그 제작진이 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놓으면 안 되겠다, 되겠다라는 것은 제작진이 편집하는 거지. 제작진이 결정하는 거지. 그 출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백종원 씨를 갖다 저격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그냥 제작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백종원 저격 프레임은 이제 좀 걷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백종원 씨하고 무슨 원한을 적겠어요? 내가 원한 칠 일이 있겠어요? 왜 제가 이야기하는 지점들을 왜 몰라요? 내가 써놓은 글들, 말들을 이게 그대로 읽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써놨는가 하는 거 있잖아. 그 다 자료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백종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격하는 것이 단 한 줄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백종원 저격, 백종원 비난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렇게 기사를 만들고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의 기자들은 뭐 글도 못 읽나요? 그렇게 독해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기자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뚱뚱한 아저씨 설탕 얘기했잖아요. 하시면 뚱뚱하다는 것을 비난이 되려 그러면 뚱뚱해서 보기 싫어요. 뚱뚱해서 좀 그렇죠. 뭐 뚱뚱해서 이런 것을 외모에 대한 비난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EBS에서 재미있으라고 조금 뚱뚱한 아저씨가 나와서 저는 강하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조금 뚱뚱한 아저씨가 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비난의 말을 했어요. 아주 날씬한 여성분이 나와서 괜찮아요. 그거 똑같아요. 뚱뚱하다, 날씬하다,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 어떤 말도 신체적인 비유 그 자체가, 신체에 대한 표현 그 자체가 비난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나갔는데, 그 영상에서 그게 나왔어요. 황교익의 배. 그죠? 입에서 그 영상에서 황교익의 배 들었어요. 배 나왔어요. 황교익의 배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사람이 내 신체를 비난한 게 되나요? 황교익의 배 나온, 황교익에 대해서 약간 배가 나온 분이 안경을 끼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그게 비난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까? 비난이, 자기가 뚱뚱하다는 것에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것이 나는 그걸 비난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당사자의 문제이겠죠. 근데 나는 백종원 씨를 표현할 때 약간
텔레비전 화면에 약간 둥둥하게 나오잖아요. 약간 둥둥하게 조금 둥둥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둥둥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백종원 씨가 그거는 나한테 좀 그렇다, 뭔가 기분이 나쁘다. 예. 나에 대한 혐오 발언이다.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다고 그러면 난 사과를 해야 돼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그죠? 근데 그걸 주변에서 저거는 비난이야, 저거는 혐오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게 대해서 논평을 할까요? 우리는 참 재미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남의 일에 저는 백종원 씨를 비난할 의사도 없고요. 저격할 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EBS 방송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백종원 씨 캐릭터는 그냥 제가 표현한 그대로 약간 뚱뚱한 아저씨고 괜찮, 코믹하고 정겹고 서민들의 마음속을 팍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아주 특이한 캐릭터죠. 그래서 팬들이 많아요. 그 캐릭터의 표현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광고 광고예요. 얘기를 좀 광고예요. 그러니까 아까 떡볶이 맛없다는 평가에 대한 얘기는 좀 연장사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대목 중에 떡볶이 광고를 찍었다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맞는 간장을 비판한 선생님께서 간장 광고를 찍더라 뭐 이런 류의 어떤 비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떡볶이를 먹지 마라 했나요? 제가 맞는 간장을 먹지 마라고 했나요? 제가 라면을 먹지 마라고 했나요? 프랜차이즈 커피를 먹지 마라고 했나요? 그냥 그 음식에 대한 품평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광고를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광고를 한다는 것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그 광고는 문제가 되겠죠. 맛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광고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왜?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비판자는 아니지만 그 비판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여쭤본다면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건 정도로 내 목숨을 내놓고 써 하는 그 정도까지 안 가요. 나는 이런 글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 싫었어요. 비겁해 보이고요. 무책임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라도 내가 드러내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내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을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글 문장 하나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겸손해하고, 겸손한 거 절대 안 해요. 책임 회피를 뱅뱅 돌려서 말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이 그냥 막 뭐랄까 겸손한 척 이런 거 뭐 다른 생각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하는 거, 난 이런 거 모릅니다. 그게 불편할 거예요. 왜? 그런 문장들을 잘 봐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제 방식의 글쓰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너는 필자가 아니다. 글을 쓸 때 나라고 앞에 내세우라. 나는 이라기부터 쓰기 시작하라. 그러면
그 문장 하나하나 만들 때 너는 살이 바들바들 떨릴 거다. 그렇게 제 후배들을 가르쳐요. 만드는 백종원 저격이라는 참 저급한 방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저는 백종원 저격한 적 없어요. 백종원 씨는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 사업가이죠. 대중의 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한 방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뭐야? 성공한 사업가요. 저 거기에 대해서 딴짓한 거 하나도 없어요. 12종의 막걸리를 넣고 테이스팅하는 것을 저는 제작진들의 편집 조작이라고 했지 백종원식 문제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백종원이 저격으로 나와요? 저는 대중매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다 제작진에게만 향해요. 그 출연자한테는 절대 무엇의 평가도, 어떤 평가도 안 해요. 왜? 최종의 방송되는 그 내용의 최종의 책임은 그 제작진이 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놓으면 안 되겠다, 되겠다라는 것은 제작진이 편집하는 거지. 제작진이 결정하는 거지. 그 출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백종원 씨를 갖다가 저격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그냥 제작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백종원 저격 프레임은 이제 좀 걷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백종원 씨하고 무슨 원한을 짓겠어요? 내가 원한 질 일이 있겠어요? 왜 제가 이야기하는 지점들을 왜 몰라요? 내가 써놓은 글들, 말들 이게 그대로 읽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써놨는가 하는 거 있잖아. 그 다 자료 있잖아요. 그 안에 내가 백종원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격하는 것이 단 한 줄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백종원 저격, 백종원 비난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렇게 기사를 만들고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의 기자들은 뭐 글도 못 읽나요? 그렇게 독해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기자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 뚱뚱한 아저씨 설탕 얘기 자꾸 하시면 뚱뚱하다는 것을 비난이 되려 그러면 뚱뚱해서 보기 싫어요. 뚱뚱해서 좀 그렇죠. 뭐 뚱뚱해서 이런 것을 외모에 대한 비난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EBS에서 재미있으라고 조금 뚱뚱한 아저씨가 나와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조금 뚱뚱한 아저씨가 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비난의 말을 했어요. 아주 날씬한 여성분이 나와서 괜찮아요. 그거 똑같아요. 뚱뚱하다, 날씬하다,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 어떤 말도 신체적인 비유 그 자체가 신체에 대한 표현 그 자체가 비난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나갔는데 그 영상에서 그게 나왔어요. 황교익의 배, 그죠? 입에서 그 영상에서 황교익 배 들었어요. 배 나왔어요. 황교익 배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사람이 내 신체를 비난하게 되나요? 황교익이 배 나온, 황교익에 대해서 약간 배가 나온 분이 안경을 끼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그게 비난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까? 비난이 자기가 뚱뚱하다는 것에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것이 나는 그걸 비난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당사자의 문제이겠죠. 근데 나는 백종원 씨를 표현할 때 약간
텔레비전 하면 약간 둥둥하게 나오잖아요. 약간 둥둥하게 조금 둥둥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백종원 씨가 그거는 나한테 좀 그렇다, 뭔가 기분이 나쁘다. 예. 나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사과를 해야 돼.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주변에서 저거는 비난이야, 저거는 혐오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할까요? 우리는 참 재미난 사회에 살고 있어요. 남의 일에 저는 백종원 씨를 비난할 의사도 없고요. 저격할 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EBS 방송에서 공부와 마찬가지로 백종원 씨 캐릭터는 그냥 제가 표현한 거예요. 약간 뚱뚱한 코믹해요. 정교 서민들의 마음속을 막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가 아주 특이한 캐릭터죠. 그래서 팬들이 많아요. 그 캐릭터의 표현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광고 광고예요. 얘기를 좀 광고죠.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떡볶이 맛없다는 평가에 대한 얘기는 좀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대목 중에 떡볶이 광고를 찍었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맞는 간장을 비판한 선생님께서 간장 광고를 더 찍더라, 뭐 이런 유의 어떤 비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떡볶이를 먹지 마라 했나요? 제가 맞는 간장을 먹지 마라고 했나요? 제가 라면을 먹지 마라고 했나요? 프랜차이즈 커피를 먹지 마라고 했나요? 그냥 그 음식에 대한 품평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광고를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광고를 한다는 것이 그 음식을 먹지 마라고 했다고 하면 그 광고는 문제가 되겠죠. 맛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광고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왜?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비판자는 아니지만 그 비판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여쭤본다면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는 먹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나는 맛없어도 먹어요. 내 떡볶이 먹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가 라면 먹어요.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맞는 간장 써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취지에서 맛없는 것을 우리가 맛없는 것으로 먹어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맛없는 것은 안 먹나요? 여러분들 정크푸드가 정크푸드인지 모르고 먹나요? 정크푸드라는 것은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양의 균형이 안 맞는 자극적이고 한 음식을 두고 우리는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햄버거, 피자, 떡볶이, 뭐 오뎅 뭐 이런 것을 정크푸드로 이렇게 보통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먹을 때 우리가 정크푸드인지 모르고 먹습니까?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먹죠. 저도 똑같아요. 떡볶이 먹어야 돼? 그러면서 먹어요. 라면밖에 없어? 지금 먹을 게 라면밖에 없단 말이야? 먹어요. 맞는 그거를 먹어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입에 맞는 것만,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 맛없다라고 하는 음식을 광고하는 행위가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달라지는. 자, 다르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 광고들
많은 유명인들의 광고에 다 나와요. 이 제품, 저 제품. 그리고 그 광고 모델들이 꼭 그 제품만 쓸까요? 그게 정말 극상의 것이라서 만약에 김치 광고라고 한다면 그 김치 광고 모델은 그 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김치보다 가장 맛있는 김치라서 그 광고를 하는 걸까요? 자동차 뭐 광고합니다.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그 자동차 광고는 이 자동차가 정말 그 어떤 자동차보다 뛰어난 광고, 자동차라고 생각해서 그 광고를 하는 걸까요? 왜 광고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다른 약간의 삐딱한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라면은 맛이 점점 강해지는 짠맛, 매운맛이 강화되는 그 방식의 라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염이식회에서 제가 비판을 했었어요. 좀 짜고 맵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좀 순한 라면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뭔가 그거 다요. 제가 품평하는 게 그거하고 내가 라면 광고하는 거하고 내가 라면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난 라면 먹고 싶은데 순한 라면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는 제가 의사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떡볶이 맛없다? 맛없어. 맛없다라고 하고 광고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광고를 했었으면 내가 떡볶이는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보통의 광고 같으면 이렇게 해요. 떡볶이 광고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 계약에 그 제품 우리가 떡볶이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거나 오뎅을 들고 먹거나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요, 오뎅이 맛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떡볶이 광고를 찍었는데 떡볶이가 맛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출연료에 몇백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해요. 근데 제가 떡볶이의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떡볶이는 맛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보통의 광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통의 광고였으면 제가 몇 배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겠죠. 안 해요. 그거 한 프랜차이즈 식당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제 얼굴이.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오기를 튀김인데 오징어 튀김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내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의 몇 프로를 나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걸 별채가 떡볶이나 이런 데다 돌리면 되겠다. 응? 이 방법도 있네. 서로 윈윈하는 거네. 나는 이름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거 그거 그쪽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단체하고 같이 참여 협약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 글씨가 떡볶이 그 신문에 기사도 있어요. 그게 그때 산들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왜? 고맙잖아요. 이름만 달랑 이렇게 해준 건데 그렇게 돈이 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익 발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 말고 사진 하나만 좀 찍어주면 어떨까요? 벽에 걸게. 그래 하자. 근데 저희들 주력 품목이 떡볶이에요. 떡볶이, 나 떡볶이 평소에 맛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걸면 왜 장사도 잘 안 돼? 그래도 해주세요. 주력 품목이 떡볶이니까. 내가 떡볶이는 맛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찍기 훨씬 이전부터 나는 늘 하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전부터 내가 떡볶이 맛없다고 이야기할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때 가서 촬영할 때 금화비 해가지고 돈 조금 받은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거 보통 광고가 아닌 거죠, 그냥. 다른 예. 것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거? 하시니 뭐 아까 말씀드린 간장이라든지 간장은 제 큰형님이 만드는 거예요. 큰형님이 원래는 공간 디자이너인데 제 2002 한일 월드컵 때 개폐막식 미술 감독을 지내시는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형수하고 그래서 양평에서 간장 만든다고. 근데 그 맞는 간장 안 해요. 맞는 간장 안 해요. 그게 근데 내 이름으로 붙이서 판매를 하겠다. 황교 추천. 그러니까 그냥 형님이 하는 일에 나는 그게 있잖아. 어떻게 팔리는지 몰라요. 황교 추천. 그게 다예요. 왜? 그게 내 돈 받는 것도 안 해요. 제 이름이 쓰이는 것으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뭐 도움을 받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쓰라 그래요. 저는 그거 가지고 일반 연예인들처럼 뭐 쓰지 제 이름 가지고 쓰이는 건 많아요. 저기 저기 가면 청호 하는 잡이하고 뭐 가공하는 건데 선생님이 얼굴로 쓰면 어떨까요? 쓰세요. 돈 한 번 안 받았어요. 제가 뭐 연예기획사가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관리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뒤집어 보면 많아요. 제 얼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쓰고 있는 데들.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그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그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맛없다고 했는데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삼으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뭐든지 왜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문제 삼으려고 했지? 왜 문제 삼으려고 했지? 하는 그 지점들을 봐야 되는 거죠. 좀 가끔씩 저한테 제안해 오는 여러 개 중에 지금 저쪽에도 지금 한 갈비집에서 좀뭐 도움을 주는 그걸 마찬가지로 제안해요. 이걸 갖다 쓰는데 그거로 다른 좋은 데 일을 쓸 수 있으면 이거 하자. 응? 그게 갈비가 아주 달달해요. 설탕 듬뿍 넣어요. 우리나라 갈비집들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황교기가 광고했는데 여기에 뭐 설탕 주스니 갈비야 뭐 이러면 뭐 가게에서 그게 뭐 매출이 이익이 되고 그게서 조금 뭐 이익이 사회적으로 좋은 데 쓰인다고 그러면 욕먹어도 해요. 뭐가 문제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광고를 보는 참 나쁜 시각이 있어요. 광고는 나쁜 짓이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광고를 하면 무슨 도둑질을 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이거 유교 사회의 그 관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 농, 공, 상. 상, 행위, 가장 저급한 행위. 상행위 중에 가장 저급한 광고. 그 광고하는 행위는 뭐든지 간에 뭔가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러지 맙시다.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요. 법과 윤리를 지키면 그 어떤 것을 해도 되는 사회예요. 왜 광고를 하는 걸 가지고 그게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듯이 그렇게 해요. 아직도 유교 사회에 살고 계십니까? 특히 저 같은 불쟁이들은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요. 왜? 사잖아요. 사가 상으로 떨어지는 거지. 사농공상에서 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쇼핑몰 뭐 그걸 해서 팔고 있대, 뭐 홈쇼핑에 얼굴이 나온대.
4인데 3.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 일을 상행위를 하는 행위를 두고 뭐라고 지적을 하는 순간 계급 사회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광고를 하는 사람, 광고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 상행위를 하는 사람, 음식 장사하는 사람, 뭐 옷 장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차별해서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업에 어떻게 귀천을 나누고 그 일에 어떻게 귀천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질문의 요지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선생님께서 이제 이러저런 음식에 대해서 맛이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반면에 이제 광고라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니까 많이 드시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충되는 것으로 상충되게 상충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할 일을 안 해요. 내 광고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딴지를 걸 수 있는 일이 안 해요. 받았다라고 광고를 떡볶이 광고로 어렵시다. 내가 뭐 돈 받은 것도 아니지 뭐 금화비 받은 것도 돈 받은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찍었는데 더 들고 있어 떡볶이를. 떡볶이 받았대. 이게 뭐지? 그거 판단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왜 황교익을 비난해요?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이제 그렇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광고는 천박한 상행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제발 유교 관념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나는 앞으로도 광고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자본주의의 윤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싶은 것은 강의 글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동향하려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내 이름을 걸고 하고 처음에는 몰라요. 뭐 어느 무슨 건설에서 문화공자 꼭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분양 그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취소해요. 왜? 지금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내 이름이 들어가 강제를 해서 내가 뭘 한다는 건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안 해요 그런 거. 저도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저한테 의뢰에 들어오는 광고에서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거절해요. 그죠? 의약품 광고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봐요. 그러나 이거는 효능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네? 거절해요. 그 외에는 일상 재화들이 있잖아요. 라면 뭐 저한테 들어오는 뭐 광고들 얼마든지 저는 할 거예요. 그죠? 왜? 지금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상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공상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신분제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공화정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비난하는 그런 네티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본인만 옳다고 하고 다른 비판을 받아들이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이야기는 참 긴데 어떻게 물 한 잔만 주세요. 이 이야기를 내가 한 10분 이내로 한번 잘라서 이제 봅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의 철학과 관련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어 하는 제 철학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 너는 네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단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대목에. 제가 하는 글과 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뭐라고 사료됩니다. 뭐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절대 외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문장의 주어는 내 생각이면 나는이라고 딱 붙여요. 나는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생각의 문장인데 나는이라는 것을 숨기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 문장법과 이런 어법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글재미는 그 글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아주 흔히 해요. 이거는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